우리한테 익숙한 박물관 풍경 있잖아요. 그 특유의 고요함, 어딘가 모르게 엄숙한 분위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 같은 거요. 혹시 이 모든 게 누군가에 의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경험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 공간 뒤에는 사실 예술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아주 거대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사실 박물관의 모든 전시는요, 하나의 잘 짜인 주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어떻게 느껴야 할지를 은근히 이끌고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바로 그 경험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프랑스어 단어 expose가 이 모든 걸 딱 설명해 주는데요. 뜻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여주다, 전시하다. 다른 하나는 위험에 빠뜨리다. 이 두 가지 뜻이 예술 전시의 핵심적인 긴장감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을 대중에게 공개한다는 건 그 가치를 막 높여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통제할 수 없는 비판과 판단이라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행위이기도 한 거죠. 정말 양날의 검 같아요. 그쵸? 자, 그럼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먼저 혁명 이전의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예술은 왕과 귀족, 그들만의 것이었어요. 예술을 본다는 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소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죠.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터지면서 예술계는 말 그대로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전까지 왕의 특권이었던 예술에 대한 접근권이 갑자기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똑같은 권리로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생각의 전환이었던 거죠. 혁명이 일어나니까 분노한 시민들이 왕을 상징하는 건 뭐든지 다 부수기 시작했어요. 예술품도 예외는 아니었죠. 이때 지도자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아, 저 예술품들은 왕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 바로 국민의 유산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바로 이 아이디어에서 루브르 박물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모두가 한 공간에 모여서 똑같은 예술 작품을 보고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지금이야 뭐 당연하게 들리지만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세상을 뒤엎는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자, 프랑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시기 바다 건너 영국과 미국에서는 전혀 아주 다른 예술에 대한 철학이 뿌리내리고 있었거든요. 이 둘을 비교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당시 미국의 새로 생긴 박물관들이 일반 대중을 얼마나 깊이 불신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멸시했는지 바로 알 수 있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두 모델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프랑스 모델은 국가가 운영하면서 모두에게 열려있는 우리의 유산 이로서의 예술이었고요. 반면에 앵글로색슨 모델은 소수의 부자들이 돈을 내서 세운 일종의 회원제 클럽 같은 거였죠. 대중을 가르치고 문명화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술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일반 노동자 계층, 그러니까 그들이 위험한 계층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바로 그날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아니면 일부러 비싼 입장료를 받아서 돈 없는 사람들은 올 엄두도 못 내게 만들고요. 자,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봤으니 이제 그 핵심에 있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과연 좋은 취향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 감각, 이거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따라 배우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위대한 두 사상가가 정면으로 딱 부딪힙니다. 먼저 철학자 칸트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보편적인 능력이라고 봤어요. 자유로운 감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참 뒤에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가 나타나서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보기엔 좋은 취향이라는 건 사실 지배계층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암호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고 익혀야만 그들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계급이 나뉜다는 거죠. 부르디에의 이 말이 그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엘리트들은 예술을 쉽게 설명해 주려는 시도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만 아는 그 지식,
그걸 부르주에는 문화자본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희귀하고 특별해야 자기들의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모두가 다 알게 되면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되잖아요. 자, 그럼 이게 다 옛날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두 모델의 충돌은 지금 우리가 가는 박물관 안에서도 여전히 아주 팽팽하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요즘 박물관들은 정말 힘든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술을 보여줘야 한다는 공공의 사명, 즉 프랑스 모델의 유산이 있죠. 그래서 세금을 받고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돈 많은 기부자들을 끌어들여야 하고 입장료 수익도 내야 한다는 상업적인 압박, 그러니까 앵글로색스 모델의 유산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음에 박물관에 가실 땐 그냥 작품만 쓱 보고 나오지 마시고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간, 이 전시, 이건 과연 진짜 누구를 위한 걸까? 아마 평소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깊이 있는 눈으로 박물관을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관람이 수동적인 구경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탐험이 되는 거죠.